이별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 끝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별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헤어지는 방식에서 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은 척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서 말할 용기조차 없이 카톡 몇 줄로 관계를 끝내고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로 자기 책임을 예쁘게 포장할 때 남겨진 사람은 이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언제부터 마음이 식은 거지? 그동안 나만 진심이었나? 왜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줬지? 오늘은 최악의 이별 방법과 그 신호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이런 이별을 겪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을 전해드릴게요. 이별을 당했다고 해서 그 이별 방식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입니다.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이별 중 하나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끝나는 이별입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상대는 이미 혼자서 오래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의 시간을 혼자만 가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관계를 정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한 사람은 이별 직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큰 상실을 겪으면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은 계속 되돌아봅니다. 그날 내가 한 말 때문인가? 내가 너무 서운하다고 해서 그런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은 대부분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대화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혼자 쌓아두고 혼자 정리한 뒤 마지막에 통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일방적인 방식까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만나지 않고 톡으로만 끝내는 이별입니다. 요즘은 카톡 한 줄로도 관계가 끝납니다. 우리 그만하자. 미안해. 더는 못 만나겠어.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을 함께한 관계가 메시지 몇 줄로 정리될 때 남겨진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별에는 대화가 없고 표정이 없고 마지막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이별을 반드시 얼굴 보고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폭력적이거나 만나면 더 위험하거나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해로운 관계라면 거리를 두고 끝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관계였고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적어도 상대가 질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톡으로만 끝내는 이별이 아픈 이유는 관계를 끝내는 사람은 편할 수 있지만 남겨진 사람은 마음속에 수많은 빈칸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정말 끝이었을까? 혹시 다시 연락할까? 내가 답장을 잘못해서 더 끝난 걸까? 이렇게 이별이 끝난 게 아니라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이별을 한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정리되지 않은 질문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지금은 자기 개발에 집중해야 해라는 이별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더 성장해야 할 단계야. 너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아. 처음 들으면 성숙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기 인생을 위해 떠난다는데 붙잡으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개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관계의 책임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입니다. 정말 자기 삶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면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관계를 감당할 여유가 없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상태가 그렇다.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제대로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최악의 방식은 자기 개발이라는 말로 상대가 느끼는 상처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성장하려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야 해. 이 말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스스로를 좋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남겨진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라는 이별입니다. 이 말은 가장 착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너한테 부족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나는 너를 위해 떠나는 거야.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묻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왜 묻지 않아?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왜 네가 결정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네가 편해지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아픈 이유는 상대가 이별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결정을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배려는 내 마음이 식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책임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은 때로는 미안함을 줄이기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말은 다정하게 들리지만 남겨진 사람에게는 더 큰 혼란을 줍니다. 5번째, 서서히 멀어지다가 상대가 먼저 지치게 만드는 이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멀어집니다. 연락이 줄고 답장이 짧아지고 만남을 미루고 애정 표현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나한테 마음 식었어? 그러면 상대는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바빠. 요즘 좀 피곤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태도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이 먼저 지칩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맞나 봐.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그렇게 하자. 나는 끝내자고 한 적 없어. 이건 정말 아픈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끝낼 용기는 없으면서 상대가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별을 당하면 남겨진 사람은 오래 자책합니다. 내가 먼저 끝내자고 해서 끝난 건가? 내가 더 참았으면 괜찮았을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멀어졌고 당신은 그 거리감을 견디다 못해 말했을 뿐이라면 그 이별의 책임이 전부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번째, 이별의 책임을 내 성격 탓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최악의 이별은 이별 그 자체보다 상대가 내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때입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랑 있으면 피곤해. 너는 너무 집착해. 내가 그렇게 구니까 내가 지친 거야. 물론 관계에는 서로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별을 말하면서 모든 원인을 당신의 성격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별 후에도 오래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너무 문제였나? 누구를 만나도 똑같을까? 하지만 건강한 이별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지 않았어. 내 마음이 달라졌어. 이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식은 것과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이별을 겪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별을 당하면 사람은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느 순간부터 잘못됐을까? 그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모든 이별이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상대가 대화할 용기가 없어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별은 상대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별은 상대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이별을 예쁘게 포장하다가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이별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방식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방식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상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계속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떠났는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 이후 나를 어떻게 돌볼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이별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당신의 사랑할 자격까지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이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떠나보내졌다고 해서 당신이 제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갑자기 떠났다고 해서 통 몇 줄로 정리했다고 해서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로 자기 책임을 포장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했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끝나는 순간에도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별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이별의 태도는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 설렘보다 진심. 관계의 신호에서 오늘도 마음의 방향을 읽어드립니다.